자, 동력 전달 장치에서 3번 플랜지부터 할 건데요. 플랜지는 여기 중심축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시고, 그리고 요렇게가 제가 표시하는 요렇게가 플랜지 부품의 윤곽입니다. 이 플랜지 부품의 윤곽이고요. 얘 모양을 보면은 이 모양이 원통 형상이라는 거예요. 중심축이 있어서 요렇게 프로파일을 그려서 회전 보스 베이스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역시 본체 부품 작성할 때 우측면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한 것처럼 얘도 정면 평면에서 이 스케치를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위에 거를 프로파일로 제가 이야기 안 하죠. 이렇게 선이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요거는 왜 요런 게 생기냐면, 그렇죠, 키가 들어갈 구멍 때문에 아래 요선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구멍 형상의 치수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서 요렇게 따고 요거에서 요렇게 따는 선이기 때문에 위에 거를 프로파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회전의 프로파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면 평면에서부터 시작을 해 봅니다. 정면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하고요. 회전 보스 베이스를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처음에 중심선을 그려야 되겠네요. 중심선을 그려야 되겠는데, 이거 원점에서 간격 띄우고 중심선 그리지는 않을게요. 원점에다가 바로 중심선을 그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원점에 1번 클릭하고 두 번째로 수평 피드백을 보면서 이렇게 두 번째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래 거를 프로파일로 작도를 하지만, 도면에서 아래에 있는 형상을 참고를 하지만 실제 그릴 때는 이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로 갈게요. 키움 때문에 위에 거는 참고를 안 하지만 아래 거를 참조해서 여기 스케치에다 그릴 거예요. 결과는 이거 회전 보스 베이스 되면 똑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얘를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그릴 때 원점에서 이렇게 하선으로 피드백이 표시가 될 때 여기를 1번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2번으로 찍어 놓고 일단 정지. 3번 여기까지 먼저 찍어 놓고 정지할게요. 자, 선 그리기 갑니다. 여기 다시 원점에 커서를 댔다가 파선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떴을 때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점 클릭, 그리고 세 번째 점 클릭. 다 안 그리고 종료하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 그린 객체들의 치수를 넣으면 비율 조절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먼저 첫 번째 객체들을 좀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과제 도면에서 여기 두 선의 간격을 재면 요 선을 1번 클릭하고 요 선 중심선 2번 클릭하고 여기 3번 클릭해서 지름 치수를 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과제 도면에서 요 지름의 치수를 확인해 보면은
이거는 26으로 보면 되겠네요. 26파이, 26파이다. 자, 지능형 치수를 바로 넣을게요. 자, 비율 조절이 잘 됐고요. 앞서 첫 번째 점을 원점에서 파선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뜨게 한 이유가 뭡니까? 원점과 이 선 자체를 일치로 구속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X방향으로 얘는 고정이 된 거예요. 이 선은 고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선을 추가하도록 할 텐데, 여기 끝점 일치로 1번 찍어 가지고 요렇게 위로 2번 찍고 요렇게 3번 찍고 요렇게 내려서 짧게 내렸죠. 4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 5번 찍어서 요렇게 6번 가는데, 6번 갈 때에도 요쪽에서 피드백이 뜰 때 클릭을 해 줄게요. 요렇게 피드백이 뜰 때 클릭을 해 줄게요. 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6번. 피드백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서 설명을 여기까지만 했는데 끝점 일치로 닫아버릴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치수를 기입해 볼 겁니다. 치수를 기입해 볼 건데,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간격을 도면에서 먼저 확인할게요. 작은 거니까, 요 간격이 작은 거니까 요거부터 넣고 다른 치수를 넣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X방향으로 도면에서 실측해 보면 6이 나오네요. 6. 그럼 뭡니까? 지능형 치수로 요 선과 선을 클릭해서 6으로 넣으면 되겠죠? 자, 지능형 치수 요선과 요선 6. 또 그 다음으로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요렇게 간격을 재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재고 계시죠? 제가 측정했을 때는 요거는 12가 나옵니다. 12가 나와요. 자, 요 선에서 요 선까지 1, 2. 일부러 가운데 거를 안 넣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X방향으로 전체의 폭을 재는 셈이에요. 그럼 12와 6을 왜 먼저 했을까요? 2, 5 나오네요. 여기에 2, 5가 나오고, 12와 6이라는 치수를 먼저 넣은 이유는 이 주조 형상이라는 건 여러분이 상상이 되시죠? 복면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요 면을 깎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요 면을 먼저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요 면을 깎아서 이쪽에서 이렇게 깎아 오겠죠. 그래서 6을 먼저 쟀고 요 면에서부터 12로 이 면 깎아내는 것 때문에 요거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X방향으로 전체 폭을 2요 요렇게 해서 X방향으로는 정의를 했고, 그 다음으로 지름 치수 중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름을 실측해 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얼마가 나오나요? 5.1로 가야 되겠네요. 5.1. 인터넷 연결이 또 불안정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잠깐 메시지가 떴는데,
좀이 또 튕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얘는 51파이 치수가 구분되게 좀 정리해 놓을게요. 자, 요렇게 놓고 이번에는 도면에서 여기 선에서부터 여기 선까지 지름 값을 확인해 봅니다. 언제나 지름 값을 계속 넣죠. 왜? 회전형 물체니까, 회전으로 만드는 물체니까 지름 값을 계속 넣어야 돼요. 얘는 실측에 보니까 3, 2로 봐야 되겠습니다. 반올림으로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선과 중심선 해가지고 32파이. 이제 남은 거는 요 축에 지름을 재버리는 거예요. 요 축에 지름을 재버리는 거예요. 요게 16이었던가? 12였던가? 14였네. 14. 지름값이 14가 나옵니다. 왜 축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축이 이 안에 회전 보스 베이스로 생기는 구멍 안에 낑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14로 입력을 합시다. 축의 지름을 입력을 합시다. 자, 축의 끝점은 오른쪽으로 좀 더 길게 클릭해서 당겨 놨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스케치는 다 됐는데요. 여기 스케치에서 치수들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질문? 잘 안 보이는 치수나 그런 거 있나요? 자, 체크하셨나요? 그러면 회전 보스 베이스 가봅니다. 회전 보스 베이스. 자, 회전 보스 베이스 중심축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되죠. 3번이면서 이게 플랜지라는 부품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3번 플랜지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전 보스 베이스 한 거에서 얘를 바로 03 플랜지로 저장을 할 거기도 해요. 확인됐나요? 요거는 좀 전에 아침에 단톡방에도 이 이미지를 제가 보는 것처럼 요 이미지 파일을 단톡방에 아예 올려놨어요. 단톡방에 있는 03 플랜지입니다. 자, 이 파트를 저장할 건데, 베이스 피처를 만들었으니까 파트를 저장할 건데, 요 놈은 03 플랜지. 어느 폴더에 저장해요? 그렇죠. 동력 전달 장치 04 요 폴더에다가 03 플랜지 다시 동력 전달 장치 04. 자, 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규격집에서 또 찾아볼 게 있어서
가도록 할 건데요. 규격집이란, 여기서 규격집이란 뭡니까? 학습자료에 있는 국가기술자격 캐드 실기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 2020년판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요 PDF 파일을 열어서 평행키 홈이라는 규격을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학습자료 폴더에 있던 이 파일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요거에서 평행키 홈이라는 20이랑 평행키 홈이라는 거를 왜 봐야 되는지 이야기부터 할게요. 자, 20이랑 가보면 평행키 홈이라는 요런 항목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조하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래요. 먼저 이 조립된 단면도를 볼게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요 해칭 방향은 보스 형상의 해칭 방향이다. 보스는 여기서 어떤 것을 보스라고 이야기하느냐? 구멍이 뚫려 있고 살이 있는 애들을 보스라고 이야기해요. 즉 뭡니까? 그냥 얇은 판에다가 구멍만 뚫으면은 어때요? 이 판이 부러지죠?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뚫을 때 여기다 살을 더 주는 이런 원통 형상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뭐 회전 형상의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요런 부분을 우리는 보스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솔리드웍스에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데 또 까먹었다. 어쨌든 우리는 편의상 요런 형상이 있다. 구멍을 요런 데다 바로 뚫어버리면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살을 더 추가해서 부러지지 않게 해주는 요런 형상을 우리는 보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 단면이 지시하는 것은 축입니다. 축의 단면이에요. 그리고 인접한 부품이기 때문에 여기 단면이 또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해칭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것이 평행키의 단면이에요. 자, 요 세 가지가 구분이 되셨죠?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과제도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과제도면에서 지금 플랜지라는 3번 플랜지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여기 키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축이 또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 플랜지를 작성할 때는 축이 들어갈 구멍이 필요하고 거기에 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뚫어 놔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여기를 보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주의하여 보시면 내가 그려야 될 플랜지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려놓고 빵 돌출컷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 규격을 보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격을 볼 때 순서는 먼저 적용하는 축의 지름이 얼마인지를 요 표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앞서
플랜지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여기 꽂힌 축의 지름을 몇 파이로 확인했나요? 14파이로 확인했었죠? 그러면 이 14파이로 지금 구멍은 뚫려 있을 거예요. 플랜지엔. 그죠? 그러면 그 구멍 안에 들어가는 축의 지름은 14파인 거로 12초가 17 이하 여기 줄에 해당합니다. 보셨어요? 12초가 17 이하. 초가 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14라는 애가 포함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자로 요렇게 요 행에 있는 애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항목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T2는 여기 T2 값은 이 T2랑 T1의 값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위에다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축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4분점이 있습니다. 원의 4분점. 거기서 위쪽으로 파고 올라가는 깊이 값이 T2예요. 그리고 4분점으로부터 내려가는 이 값이 T1이에요. 나는 플랜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뭐만 확인하면 돼요? 플랜지 입장에서는 T2죠. 나중에 축 그릴 때는 T1을 관찰할 거예요. 자, 여하간 그랬을 때 T2의 기준치수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3. 자, 요거 이제 보는 거고, 축지름이 결정이 됐으면 그거에 맞춰서 T1과 T2 둘 중에 하나를 보셔야 돼요. T1과 T2를 내가 보수 쪽에 뚫는 것이냐, T2 축에다가 키움을 내야 되는 것이냐, T1 이 값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플랜지 거를 하는 거니까 이 T2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T2 값을 2.8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키움의 단면 그림에서 위에 있는 그림을 보수 쪽의 단면 그림이라 생각하셔야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축의 단면 그림이라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뭘 보려고? B1과 B2의 값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치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이걸 기준치수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T2도 기준치수라고 이야기하느냐, 허용차들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다 이런 허용차들을 기입해야 돼요. 일단 웍스에서 할 때는 기준치수만 알면 되겠어요. B1 축 쪽에서 이거 B1 표시되어 있고 보스 쪽에 B2가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B1 및 B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둘 다 똑같은 기준치수겠죠? 기준치수는 5네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키의 나비가 양쪽 둥근형이면서 이 나비 B 이게 5인 키를 꽂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값은 지금 안 나왔어요. T1, T2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T1, T2는 뭐예요? 키움이 들어가게 구멍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요거보다는 2.3하고 3.0 더해버려서 이게 5.3 나온다고 해가지고 키의 높이 H 요게 5가 된다, 이렇게 5.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작을 거예요. 한 5 정도 된다 그렇게 가정할 수가 있어요. 높이는. 그리고 요거 길이는 안 나와 있죠. 키움 규격에서 요거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는 안 나와 있죠. 이거는 실측이에요. 즉 뭡니까? 과제 도면에서 키의 길이는 그냥 실측하는 거예요.
요거는 실측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축지름을 먼저 확인하고 T1, T2를 어떻게 할지, B의 기준치수를 어떻게 할지, 이거를 3번까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 웍스에서 내가 키홈에 대해서 보수 쪽에 키홈 낼 거에 대한 데이터는 다 확인을 한 셈입니다. 다 확인을 한 셈이에요. 그러면 쌤, 이런 호용차들은 언제 쓰는 건가요? 이런 호용차들은 CAD에서 2D로 도면 작업을 할 때, CAD에서 치수의 가공을 위한 공차들 표시할 때 요거 다 하시면 돼요. 웍스에서는 지금 1, 2, 3번 이렇게 표시한 기준 치수들 위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웍스로 갈게요. 어느 면에 스케치하는 게 좋을까? 요 면에 스케치해도 돼요. 아니면 화면 돌려서 요 면에 스케치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측면만 선택하시면 돼요. 제일 양 끝에 있는 측면만 선택하시면 돼요. 스케치. 면에 수직 보기. 자, 여기에서 이미 14파이는 만들어 놨어요. 그죠? 요 모서리가 14파이 지름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코너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코너 사각형을 그릴 건데 14파이를 이야기하는 이 원형 모서리에다 1번 찍고 두 번째 점은 대충 바깥에다가 넉넉하니 그냥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일치로 먼저 찍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각형 갑니다. 선택 종료했고, 요번에는 코너 사각형의 우측 아래 꼭지점 있죠? 요거를 이 원형 모서리에 일치로 구속하겠어요. 요거를 일치로 구속하겠어요. 왜? 좌우대칭 가려고. 요렇게 해 놓으면 요게 좌우대칭이 돼요. 그죠? 좌우대칭이 됐죠? 요렇게. 요렇게 됐으면 이제 규격에서 봤던 값을 넣어야 되는데 T2가 여기까지 이렇게 위로 파고 가는 값이 T2 값이 2.3이었죠? 제발 이 선을 클릭하고 치수 넣지 마세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4분점에서 올라가는 값이 T2였어요. T2가 요렇게 가야 돼요. 2선분은 아니에요. 2선분 또는 2선분 길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넣을 것이냐? 서클을 한번, 원형 모서리 요거를 한번 클릭하고 여기 선을 두 번째 클릭하면 이렇게 센터에서 치수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치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뭐로 바꾸냐면은 치수에 지시선 탭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값이 들어가게 해 줄 건데 제1호의 상태, 왜? 이게 원주가 선택이 됐으니까 이게 제1호인 셈이죠. 제1호의 상태를 최대로 바꿔요. 최소인 줄 알았죠? 최대로 바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치수 들어갔던 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자, 키홈에 T2를 기입할 때는 제도에서 규칙이 지름 D, 구멍 지름에다가 T2를 더해서 기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름이 14인 거 요거에서 최소로 가면은 T2가 나오지만 최대로 해가지고 지름을 포함한 T2 값 그거를 넣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1호의 상태를 최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넣어 볼게요. 자, 요선과 원주를, 모서리 원주를 클릭하고, 요렇게 놔두고, 일단은 치수 속성의 지시선 탭을 누르고요. 스크롤 내려주면은 제1호의 상태에서 요거 변경할 수가 있죠. 뭐로? 최대로 변경할 수가 있죠. 자, 최대로 변경합니다.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 치수 숫자에다가 14 플러스 2.3이죠? 4치기 환산할게요. 저는 암산 되기 싫어해요. 자, 14 플러스 2.3 이렇게 타이핑하고 숫자 패드에 엔터를 누르면 이거 뭐 16.3 딱 나오죠. 자, 요렇게 기입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이 4분점에서 올라가는 이 T2의 값을 규격에서 확인해서 왔으나 솔리드웍스에서 이 묻힘키에 대한 평행키가 묻히는 거니까 평행키에 대한 키 홈 치수를 기입할 때는 구멍의 지름에다가 T2를 더해서 기입한다. 요거 할 때 쌤 나는 이렇게 최대값 제1호의 상태 최대값 이거 안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클릭했냐면 센터를 클릭하고 선을 클릭했을 때 이게 안 돼요. 언제나 뭐를 선택해야 된다? 원주를 선택하고 원주 모서리죠. 원형 모서리죠.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해야지 제1호의 상태 이거 변형하면서 치수의 지시선 탭에서 제1호의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센터를 클릭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의 중심을 선택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키홈의 보스 쪽에 키홈 구멍에 Y방향 치수 넣는 방식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요 두 개의 선을 지능형 치수로 클릭해서 이 간격을 넣는데 여기에 넣는 게 뭐예요? B1, B2의 기준 치수죠. 5였습니까? 네. 이 5라는 치수는 축의 지름이 14, 즉 12초가 17 이하일 때 B1과 B2의 기준 치수가 5였습니다. 요거는 뭐 넣는 거 쉬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음? 오라이? 자, 돌출컷을 가는데 다음까지로 그냥 빵 뚫어줄게요. 다음까지로 해서 이렇게 빵 뚫어줍니다. 자, 요렇게 뚫어줬는데요. 등각보기 한번 놔두고 이렇게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이 축이 들어갈 때, 원통형 축이 들어갈 때 이쪽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키에 대한 홈도 나 있으니까 축에다가 키를 꽂은 상태에서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축이 이렇게 생겨 있고 그 위에 키홈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어 있었다. 좀 그리기가 애매한데, 자, 이렇게 축이 있었다. 그러면 이 키홈 때문에라도 요 구멍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요거를 방금 평행키 홈이라는 21항 규칙을 가지고서 적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작업해 볼 것은 여기 뭡니까? 이게 세트 스크류라고 그랬죠? 그죠? 이 세트 스크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세트 스크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축에서부터 플랜지, 3번 플랜지 부품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위치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세트 스크류, 즉 뾰족 끝 멈춤 스크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과제 도면에서 실측해 봅시다. 순화사의 바깥지름을 실측해 보면 4였나? 응, M4네요. 자, 4파이가 나옵니다. 즉 M4 세트 스크류를 꽂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요것이 요 모서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도 한번 더 재봅니다. 이거는 5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중심에서부터 외형선까지 재보니까 5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 이거 골치 아프게 됐네. 구멍가공 마법사 지금 못 쓰죠? 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죠? 등각보기 놔둔 상황인데, 컨트롤 치 등각보기 놔둔 상황인데, 이럴 때 평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다 만들어야 돼요? 이 원통 지름이 작은 게 이쪽으로 와 있죠. 방향을 주의해야 돼요. 키옴에 대해서 반대로 세트 스크류를 이렇게 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랬을 때 화면을 나는 이렇게 돌려놨는데 평면 만들기를 해줘야 되겠죠. 참조 영상 기준면 가야겠네. 그죠? 자, 원통면에다가 평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요 원통면을 제일 참조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제2참조는 여기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가야 되겠는데, 제2참조에 대해서는 직각 방향으로 정렬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정면 평면을 제2참조로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직각 방향으로, 왜? 정면 평면이 이렇게 서 있는 애죠. 그죠? 그러면 원통면에 접하면서 제2참조에 대해서 직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생성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니다. 근데 제1참조 할 때 제가 일부러 커서의 위치를 아래로 클릭하게 표시했어요. 원통의 아래를 클릭했죠. 여기쯤을 클릭했죠. 제2참조 요거 열어서 정면 클릭합니다. 수직. 평면 위치가 아래에서 생기죠? 또는 저처럼 이렇게 안 되면 옵셋 뒤집기를 이용해서 면의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옵셋 뒤집기 요거 누르면 면이 이렇게 이동하죠. 위아래 이동하죠.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러면은 확인. 자, 이 면을 만들었으면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1이 선택이 돼 있죠. 디자인 트리에 있는 평면 1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케치 갑니다. 여기에 스케치 가서 면의 수직 보기 할게요. 요렇게 됐으면 나는 여기다 뭐만 찍는다? 점 스케치를 이용해서 요 위치에다 점만 하나 찍어주면 돼요. 점만 하나 찍어주면 되는데 원점에서 요런 피드백이 뜨면서 찍어주면 되겠죠. 수평. 자, 해봅니다. 요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구속 조건은 안 들어갔어. 짜증나. 그죠? 그렇죠. 원점하고 이 찍어놓은 점하고 수평으로 구속을 해볼게요. 자, 원점 클릭하고 요 점을 클릭해서 수평. 자, 앞서 이 모서리에서부터 점의 위치까지는
실측했을 때 얼마라고 했어요? 5라고 했죠? 5. 자, 스케치 종료. 더 볼 거 없죠? 더 볼 거 없죠? 자,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유형을 은선 제거로 바꿀게요. 은선 제거로 바꿀게요. 구멍가공마법사 들어가기 전에 은선 제거 바꿔놔야 내가 찍어놓은 스케치 찾기 편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틀어놨는데요. 저는 틀어놨는데요. 구멍가공 마법사 할 때 쌤 나는 원통면에다가 평면 만들어가지고 스케치를 잘 했는데 그리고 유형에서 직선 탭 선택해가지고 값들은 정확하게 다 했는데 원통에 이게 클릭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원통면을 클릭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면의 위치는 어느 걸 클릭한다?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1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죠? 스케치, 점 찍은 스케치가 어디에 정렬된 거예요? 평면 1에 정렬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된 점을 위치 선택할 때 2번으로 클릭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꾸 원통을 클릭하고 계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자꾸 헷갈려서 요거부터 강조하고 구멍가공 마법사 갑니다. 직선 탭이죠. 여기서 탭 구멍이죠. M4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로 맞췄어요. 직선 탭 KS의 탭 구멍 M4 다음까지. 자, 유형 탭에서 세팅은 확인이 되셨죠? 그러면 위치 탭으로 건너가서 갑니다. 아까 강조했던 주의사항 뭡니까?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했죠? 네. 자, 위치 탭으로 갑니다. 디자인 트리를 열었어요. 그래픽 창에서 디자인 트리를 열었어요. 평면 1을 먼저 선택했죠. 위치를 찍을 때만 스케치해 놓은 점에다가 일치 보고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현종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일치 찍어 놓고 확인. 요거 잘 실행됐죠? 잘 실행됐죠? 평면 1하고 스케치 점 찍어 놓은 스케치하고는 다 숨기게 해주세요. 디자인 트리에서 다 숨기게 해주세요. 세이브. 자, 점심 먹고 요거 마무리합니다. 앞 시간에 M4 나사 구멍 요거를 다음까지로 해가지고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뚫어줬습니다. 자, 등각보기로 정렬을 한번 하고요. 등각보기로 한번 정렬을 했고요.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디스플레이 유형을 다시 바꿨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마무리로 작업을 해 볼 건데 어디에다가 구멍가공 마법사를 또 더 해야 되는고 하니 요렇게 요 면에서 스케치 해가지고 센터 서클을 스케치 해가지고 구멍가공 마법사를 이 방향으로 뚫어도 되고 또는 요 면을 잡아가지고 구멍가공 마법사로 스케치 해가지고 뚫어도 되겠어요. 자, 나는 이 면이 됐던 상관없다. 요 면으로 스케치를 한번 간다 해볼게요. 지름이 작은 원통이 앞으로 오게 화면을 돌려놨고요.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시작해 봅니다. 면의 수직 보기. 자, 과제 도면에서 이 센터 서클의 지름을 중심선과 중심선의 간격으로 측정을 해 볼게요. 여러분도 자로 실측해 보셨다면 요게 반올림으로 봐서 42파이로 실측이 됐습니다. 42파이로 실측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잰 거하고 저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 센터 서클을 그려주는데 요 뭡니까? 모서리에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원의 중심이 표시되듯이, 또는 원점 위치도 어차피 같은 자리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클을 하나 그리고, 서클 그려놓고 바로 보조선으로 바꿔도 되죠. 서클 그려놓고 바로 요거 그려서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조선으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바꿔놓고 지능형 치수 가서 요곳의 지름이 42파이. 자, 그러면 스케치는 다 끝났어요. 다른 스케치 더 할 거 없습니다. 왜 점을 안 찍느냐? 이거 4분점마다 찍히는 형상이에요. 그죠? 위아래 두 군데만 표시되어 있지만 조립되는 형상이 원통이라면은 이 형상이 회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구멍이, 나사 구멍이 표시될 자리도 당연히 네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센터 서클을 따라서 네 군데 나사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점을 찍을 필요 없이 4분점이 구멍가공 마법사 4분점으로 요거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요 스케치는 바로 종료할게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유형을 은선 제거, 디스플레이 유형을 은선 제거로 바꿔놓고 구멍가공 마법사 가는데 요거 순화사의 바깥지름을 재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플랜지 부품에는 암나사산이 빵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잘 보면은 볼트의 끝을 나타내는 게 요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암나사산이 더 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빵 관통해서 뚫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요랬을 때 과제 도면에서 나사를 측정해 보면 요것도 M4가 나올 거예요. M4. 자, M4로 관통해서 뚫어야 되겠구나, 요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구멍가공 마법사 직선 탭 M4 다음까지로 가봅시다. 직선 탭에서 KS의 탭 구멍에 M4에 다음까지 앞전에 썼던, 여기 세트 스크류 하느라고 썼던 이 값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위치 탭으로 넘어가서 바로 배치할 텐데, 먼저 요 면을 클릭할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스케치를 종료하고 화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면의 수직 보기 상태인 셈이에요. 그래서 커서를 센터 서클에 가져다 대면 4분점들이 표시가 돼요. 요럴 때 4분점마다 일치 하면서 구멍의 위치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런 순으로 갑니다. 면을 클릭했고 서클에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4분점이 노란색 마른 목골로 표시가 됐죠. 요럴 때 4분점 위치에다가 커서를 대고 일치
이렇게 네 군데 찍어놨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피처 명령은 종료합니다. 확인.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나 뭐 해야 돼요? 디자인 트리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는 숨기기 꼭 해주시고요. 숨기기. 자, 등각 보기 한번 봅니다. 단면 보기 한번 켤게요. 단면 보기. 어느 면을 기준으로? 정면 기준으로 단면 보기를 켰어요. 단면도. 디스플레이 유형은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해뒀고요. 요거로 해뒀고요. 자, 왜 단면 보기로 왔느냐? 요런 식으로 저는 화면을 좀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부분을 어제 본체 만들 때 확인해 봤어요. R3이었죠. 즉 뭐예요? 요 바깥에 있는 모서리하고 플랜지하고 만나는 원통 보스의 모서리하고를 이 두 군데를 필렛 R3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자, 갑니다. 반지름 값은 3. 바깥에 있는 모서리 선택했고요. 안쪽에 있는 요 모서리 선택했고요. 과제 도면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두 군데. 자, 이렇게 적용해 놓고 보면 과제 도면하고 비슷하게 요렇게 필렛이 들어가서 야, 요거구나. 근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이건 뭘까요? 못 깎기는 필렛이라고 해야 되고 못대기 이거는 1 곱하기 45도 못따기겠네요. 그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게요. 과제 도면에서는 아무런 그려져 있는 게 없지만 이거 이쪽에 못따기를 한번 해놔야 위에 있는 스프라켓 이게 이쪽으로 낑겨져 들어올 때 여기가 각진 모서리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여기 두 군데를 요렇게 두 군데를 1 곱하기 45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 해놓고 또 못따기를 더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 이 모서리하고 선택하고 거리값은 1 곱하기 45도죠. 45도는 각도는 바꿀 필요 없죠. 이렇게 못따기를 넣어 놓고 그 다음으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조립도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본체가 있고 거기에 축을 다음으로 베어링과 함께 조립을 하겠어요. 그 다음으로 베어링 커버를 세 번째로 조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랜지를 조립되어 있는 축에다가 요 방향으로 끼워 넣어야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본체가 제일 먼저 있었고 축이 베어링이나 칼라드를 이용해서 요 위치로 꽂아서 조립해 놓고 베어링 커버를 그 다음으로 덮겠죠. 그 다음에 플랜지가 축을 향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진다고 했을 때 이거 못따기 요런 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요런 데 못따기 있어야 돼요.
요 구멍 방향. 또 키의 자리들도 못따기가 적용이 돼야 되겠어요. 자, 단면 보기는 잠시 끄고 보세요. 어디를 클릭하나? 여기부터 못따기를 적용할게요. 못따기, 요 모서리 하나만 클릭하고 못따기 들어가는 거 보여주는 거죠. 자, 요렇게 해놓고 요 모서리 면을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모서리들을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구멍에 모서리 확인했나요? 자, 요렇게 못따기를 쭉 적용했어요. 쌤, 이쪽은요, 이쪽은 조립 방향이 아니죠. 이 뒷면은 조립 방향이 아니죠. 요렇게 돼 있어야지, 요렇게 돼 있어야지, 축을 향해서 이 플랜지 부품이 축을 향해서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축에는 이미 키가 꽂혀 있다 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얘를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이 키홈 자리 포함해서 축의 구멍 자리 요런 데도 1 곱하기 45도 못따기를 봐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꼽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 구멍, 키홈 구멍과 함께 축이 꽂혀질 요 자리도 못따기를 다 포함시켜 주는 게 맞겠어요. 조립 방향 못따기 인생입니다. 자, 세이브. 자, 그러면 플랜지는 만들었어요.